먼저 밸류업 관련돼서 나온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밸류업을 산정을 했는가,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밸류업 인덱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총 400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400이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는 이거 뭐 수익은 계속 뭐 이거 적자나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2년 연속 배당을 지급했던가 혹은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어야 된다, 그리고는 산업군 내 50%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PBR 순위를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본효율성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100종목을 선정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특례 요건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밸류업 밸류업 공시한 기업들, 얘네들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는 지금 여기에서 그 구성 종목 개수를 보시면 구성 종목은 100개 종목입니다. 100개 종목으로 일단은 들어갔고요. 그러고는 100개 종목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가, 어떤 종목이 특징적인가,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는 정기 변경은 연 1회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비중 상한 15%예요 지금. 근데 보면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긴 한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제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인덱스 기준으로, ETF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국 ETF의 제일 문제점인데, ETF라는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풀로 때려박진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이제 거진한 25%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15%에 대한 이 비중 상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15% 정도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은 둘이 합치면 25% 정도. 근데 ETF라고 하는 거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대표성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 ETF 보시면은 미국의 뭐 수소 ETF 이런 거 찾아보시고, 미국의 뭐 2차전지 ETF 이런 거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물론 2차전지 ETF에 테슬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 ETF, 원전 ETF 이런 데 마소가 들어가 있진 않아. 친환경 ETF 이런 데 마소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배당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3년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에 50%를 배당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밸류업을 뭐 이렇게 배당이나 이렇게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다,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 벌면은 50% 배당 주겠다라고 하고, 50%라 그러면 우리나라 최상위권이 맞습니다. 근데 굳이 얘들 여기 넣어야 되냐 이거지. 굳이 얘들을 KRX가 발표한 이 인덱스에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넣었어야 되냐.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밸류업 인덱스랑 코스피 200이랑 다른 게 뭐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ETF고 이 밸류업 인덱스라는 게 발표되고 난 뒤에 여기 포함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려면은, 이쪽 ETF에 돈이 들어오면은 여기 기업들에 대한 실제로 이제 그 매수 매도가 의미가 있게 발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값이 주가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들어가가지고 25% 들어가가지고 4분의 1 꽉 잡고 있으면은, 야, 이거 크게 움직일까? 굳이 이 ETF를 살려고 하는 그런 수급이 있을까? 라는 거거든. 종목도 100개인데 굳이 이 종목을, 그러니까 차라리 100종목으로 할 거면은 비중 상한 얼마? 2%로 때리던가, 동일 비중으로 인덱스에 의미를 두고 싶으면은. 그게 아니면 비중 상한치를 좀 더 낮춰서 뭐 10%, 5% 이렇게 낮춘다 그러면은 이게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주주원은 잘해줬지만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들, 그러니까 밸류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기대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값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 움직임을 보였냐라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값을 놓고 보시면 코스피 200보다는 좀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 지표는, 자체 평가 지표 나왔어. 보시면은 밸류업 인덱스라는 부분이 코스피 200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감안을 했겠지. KRX에서 이렇게 대표 지수별 수익률 비교 요거를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그냥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1년에 4.3%밖에 안 올랐는데 12.5%가 올랐다. 이거는 영향이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삼전이 100% 들어갔냐 삼전이 30% 들어갔냐, 아니면은 삼전이 좀 적게 들어갔냐, 이 차이야 지금. 이거 말고 차이 없어. 보면은 물론 거기에서 밸류업에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몇몇 기업들은 많이 오르긴 해도 빠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3전 비율 차이에요. 3전 비율 차이. 이거 KRX 300개, 코스피 200보다는 KRX 300이라고 하는 부분이 3전 비중이 좀 낮겠지. 그러니 좀 더 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ETF 구성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넣었어야 됐냐라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 인덱스가 발표가 된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주원언을 잘하긴 하지.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넣어서 인덱스의 포지션, 대표성 자체를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이닉스도 이번에 밸류업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밸류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둘 다 밸류업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금은 인덱스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대목이고,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냐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 지금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IT 쪽에서 24개 기업이 들어갔고요.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파트 12개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비중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DX, 한미반도체, LG이노텍, HPSP, 리노공업,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LX세미콘, 주성엔지니어링, TCK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아쉬운 대목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굳이 우리가 밸류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4DX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밸류도 밸류지만 밸류도 같이 보여드리자. 4DX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보시면은 얘를 뭘 보고 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업의 기준에서 PBR과 ROE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주가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도 PBR이 이게 12배거든? 작년 12월 기준 24배고 지금 이게 24년 9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12배예요. PBR이.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9.5배까지 빠졌네. 이거 6월 기준이고 지금 현재 상황 기준에서 9.5배예요.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게 얘도 2차전지 관련된 그 기업으로 찍혀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배당수율도 0.3%밖에 안 되고 포스코DX가 여기 왜? 라는 생각은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IT긴 해요. IT 쪽이고 그 다음에는 그 SI 하는 기업이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ROE를 기준으로 봤고 그 다음에는 PBR을 기준으로 봤대. 배당률은 기준치가 아니라는 소리고 배당 성향도 기준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보시면 얘네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포스코 그룹 대비, 그러니까 다른 포스코 그룹 기업들 대비 EPS 대비 배당 성향을 유지한 것도 아닙니다. 배당이 증액된 건 맞는데 어찌 보면 이게 단순히 PBR 같은 경우에, 이게 ROE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 대비거든. ROE가 자본금 대비 얘들이 얼마나 이익을 걷느냐가 ROE잖아요. 자본금 대비, 주가 대비가 아니야. 주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표가 ROE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를 PBR로 놓고 본 건데 PBR이 지금 이게 9배나 되는 기업인데 이거를 밸류업 인덱스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는, 그러니까 밸류업 인덱스의 컨셉 자체가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포스코DX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거는 좀 이거 물음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 넣었다라는 거 이것도 물음표. 이거는 빼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지. 이거는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자사주 매입 또 발표했으니까 지금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DX는 자사주 매입소가 없고 배당도 좀 애매한데 괜히 저거 4DX를 굳이 넣어서, 저는 4DX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물려있나?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LG노텍 LG노텍은 그래도 배당 20%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HPSP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시면은 HPSP가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기업 치고 주주환원이 센 편은 아니에요. 주주환원 자체가 번 돈의 지금 한 10% 정도 배당인데 번돈 10% 배당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ROE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 잘하는 기업 기준으로. ROE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ROE가 자본 대비 수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랑 수익, 자본금과 그 다음에는 수익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돈을 이제 벌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유보금으로 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익은 보통 한 3가지로 놓을 수 있어요. 투자, 배당, 유보금. 근데 얘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유보금, 회사에 돈을 계속 쌓기만 한다 그러면은 자본은 계속 커져요. 그러니 무슨 이슈가 발생하냐 그러면 ROE가 자꾸 떨어져. 우리나라는 ROE가 자꾸 내려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ROE가 15%가 넘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번 돈을 최대한 많이 주주환원으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번 돈에 대해서 최대한 재투자를 많이 하고 유보금 남겨놓는 돈을 좀 이게 적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ROE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번 돈 100% 배당 다 때리잖아 지금. 그래서 애플의 ROE를 보면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숫자가 나와. 애플 딱 보셨을 때 ROE를 딱 찾아서 보시면은 ROE가 160%가 5% 더 올랐네. 이게 155%인데 160%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그 ROE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ROA 30%, ROE 160%.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본인의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소리예요. 특히 저런 미국 기업들은 뭐까지 하냐 그러면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뭘 해요? 자사주 소각 때리잖아. 이게 줄어들어 이게. 분모가 줄어들어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ROE가 100%가 넘어가 버리지. 어마어마하게 이게 주주환원 중심의 구조를 보이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소각이 좋은 이유는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소각해버리면은 분모가 줄어들어. 자본금을 채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 ROE를 기준으로 삼았다. 밸류업 지표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본이 적은 기업은 ROE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금이 적은 기업은. 그러니까 굳이 자본금을 세게 안 가져가는 기업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조금 뭐 배당 성향이나 아니면 배당률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는 조금 밸류업 인덱스를 보면서 아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아까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밸류업 공시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기업이거든요. DB하이텍이. 근데 DB하이텍은 이미 소액주주랑 소송 아닌 소송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분쟁 아닌 분쟁 그런 것도 지금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얘들이 배당을 그렇게 세게 주는 기업은 아니고 또 배당을 뭐 이렇게 막 투자자한테 잘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슈됐던 게 DB라고 하는 그 모 회사 지주회사 골프장을 DB하이텍이 인수했잖아. 반도체 기업이. 그 밸류업 공시도 보면은 밸류업도 되게 뜬금없는 공시예요. 앞으로 우리가 매출액 하고 난 뒤에 이익을 5천억까지 낼 거다. 영업이익. 밸류업이 아니고 사업계획 공시를 밸류업으로 지금 얘기를 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밸류업은 아니지. 우리가 뭐 PER 목표 얼마, 그 다음에는 뭐 ROE 목표 얼마, 그리고는 번 돈에 이제 몇 프로까지 배당으로 자사주로 이렇게 뭐 그 소각으로 돌리겠다라고 그런 숫자 명확한 그런 포인트들을 찍기를 바라는데 DB는 골프장 인수한다고 욕 처먹으니까 아 그 우리 그 2030년까지 5천억 영업이익 낼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면 우리가 배당금 뭐 이게 뭐 20%까지 늘릴게 뭐 30%까지 늘릴게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밸류업 공시가 있다라는 이유로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좀 물음표고 이것도 그죠? 이게 솔직히 저는 이 기업들이 선정된 부분에서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은 어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 얘들 지금 어차피 이거를 밸류업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밸류업 인덱스를 발표할 때 자체에 KLX도 하나의 공기업이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투자 지표 비교랑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률 비교 이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공무원 마인드로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PBR이 낮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넣으면은 다른 애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PBR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PBR을 낮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ROE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러고는 제가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뭐 HPSP라든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야. 이거 보시면은 최근 5년 수익률이 다른 인덱스보다 10% 정도 높다라는 이 부분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하나머티리얼즈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보면서 이게 좀 얼탱이가 없는 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무슨 이슈 있어요. 경영권 승계 해가지고 뭐 사위한테 넘겨주니 아들한테 넘겨주니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 주가 지금 주주들 개빡쳐 있잖아요. 주성도 지금 경영권 승계 이슈 있어요? 주성도? 그러니 지금 이게 경영권 승계 이슈가 뻔히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어찌 보면은 대주주가 원치 않는 그런 기업들도 이게 숫자 노름 혹은 그 엑셀 노름에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보시면은 하나머티리얼즈가 뭐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하나머티리얼즈 주주환원 배당 성향 보면은 얘가 왜 들어갔지 싶은 거지. 이거 왜 들어갔지 이게? 그래도 이게 배당 성향이 좀 유지돼야 되지 않냐 이게? 약간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 사이클 산업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래도 뭐 못 벌어도 내가 동일 비율만큼 뭐 15% 맞춰서 20% 맞춰서 계속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시장이 이걸 보고 KLX가 이걸 보고 이걸 뽑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밸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주주환원에 중심되어 있는 그러한
인덱스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밸류업 인덱스 자체가 우리가 이 기업의 여기 밸류업 인덱스가 발표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배당 성향을 늘리고 주주 환원을 늘리고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이게 좀 KLX가 그걸 뽑아서 이걸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KLX라고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좋습니다라고 묶어서 그거를 하나 인덱스로 발표를 하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 뭐 이상한 거지, 뭐 애매한 거지, 밸류업을 해줬으면 하는 기업들을 뽑은 건가 싶기도 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면은 요런 얘기도 좀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비고란에 넣는 게 뭐예요? 비고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고란은 그 참고란이고, 비고란에 뭐가 많아야 그래도 좀 이 기업의 특징이 있고 좋고 뭐 이런 거잖아. 비고란에다가 딱 넣어놓은 게 뭐야? 밸류업 공시 이행기업. 밸류업 공시 하라는 거야 지금. 하겠냐고! 기업에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밸류업 공시를 하겠냐고 이거를. 그리고 밸류업 공시도 이게 밸류업 공시냐고 이게. DBI텍이 한 게 밸류업 공시냐고 이게. 개인적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높았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 뭐 이렇게 만든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고민했던 것도 밸류업 인덱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왜냐면 정부 주도로 미는 거니까. 그잖아요.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청와대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대통령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걸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왜 들어가 있지? 라는 부분도 조금 물음표인 거고, 도대체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컨셉에 대해서 KLX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벤트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포함이 되려면은 여기에 이제 그 뭐 대표성도 필요하고 수익성도 필요하고 주주 환원 이런 거, 이걸 더 빡세게 봤어야지. 2년 연속 배당을 했다, 2년 연속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다, 이거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꾸준함이라는 게 들어갔어야 됐고, 그리고는 앞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확대 의지에 대해서 이거를 가산점 높이 부여를 해서 정말로 이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수급이 몰리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이게 대주주가 싫어하니까, 대주주는 여기 인덱스 들어가는 것도 관심도 없고 싫어할걸? 뭐 주가를 끌어올려? 우리 그 상속세 많이 나오겠네? 증여세 많이 나오겠네?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쳐막으려면 뭐 해야 돼? 상법 개정. 다시 돌아가면 상법 개정해야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 기준 자체가, 이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주주환원 중심의 인덱스를 우리는 분명히 상상을 했는데, 요게 지금 보면서 좀 많이 불만족스러웠다 라는 거고, 일단 보시면은 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KLX에 들어가시면은 보도자료로 나와 있고요. 이건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보도자료로 다 풀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간 거 아쉽다. 포스코 DX, 좀 물음표고, HBSP라든지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주성이라든지 이런 애들 조금 주가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하나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다. 심택이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해성 DS, 드림텍은 왜 들어갔을까? 예, 그죠? 드림텍 보시면은, 이게, 그래도 배당이 2.4% 정도 되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 들어갔을까 이건. 그죠. 보시면은 얘가 고정 배당이거든요. 고정 배당이라 들어갔나? 기준 선정 자체가 조금 모호했다. 드림텍 뭐 하는 기업이냐고요? 과거 이거 약간 그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더네. 이 수급 없는 가끔씩 해쳐먹는 테마주예요 이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는 진짜 모르겠어. 드림텍은 다른 데는 그래도 하겠는데 드림텍은 진짜 모르겠고, BH 이거 그 우리 최근에 애플 관련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얘들이 박스권이거든요. 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얘는 돈을 잘 벌어도 못 벌어도 고정 배당이에요. 이 농심 같은 애들이라고, 이거 배당할 생각이 없는 애인데 무슨 밸류업이야 이게. 밸류업 할 생각이 없는 애인데 무슨 밸류업이냐고 이게 지금. 이러니 빡이 치는 거라니까. 이게 밸류업 할 생각이 없는 기업이잖아 이런 애들은. HMM 왜 들어갔죠? 야,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도 뭐 그래도 포인은 그래도 배당은 좀 잘 주긴 하니까. 포인은 그나마 배당을 주긴 해요. 포인은 그나마 배당을 보시면은 배당이 이렇게 20%대로 계속 유지는 됩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면 좀 더 그 시장이 많이 반기지 않았을까. 20%대 25%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왜 들어간지는 알겠다 정도. 이게 이유는 나와. 얘는 이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런 건 있어요. 대한항공 보시면은, 보다가 이게 대한항공지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그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게 아시아나 인수 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런 거. 대한항공이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이 진짜 밸류업이 맞냐 이거지. 정말 대한항공이 밸류업인가? 라는 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네스도 들어가 있는데, 하네스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또 깔 수도 있지만,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당이 뭐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애들 뭐 돈 쓰고 뭐 많이 썼어요. 하네스가 하나오션 건도 그렇고 뭐 돈 많이 써가지고 얘도 좀 물음표거든요. 얘들이 부채비율 보시면 350 부채비율 엄청 높아요 지금. 이런 게 밸류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물음표이긴 해요. 밥캣은 근데 우리가 밥캣은 잘 배당 주니까. 글로비스도 오케이. 왜 들어간지 알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진짜 주가 오른 것 때문에 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현일렉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거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간 것 같아. 주가 보시면 이게 이거 앞으로 배당 밸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올해 2,000원 배당을 줄 거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배 올랐기 때문에. 근데 HD 현대그룹은 배당을 잘 주긴 해요. HD 현대그룹은. 근데 이거는 딱 들어가 있는 거 보고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넣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건 한전 KPS. 얘는 들어가야지. 얘는 확실히 들어가야지. S1 이런 건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페노션이 들어가 있어요. 개빡치더라고. 페노션 보면서 또 이게 또 뒷골 오늘 나 뒷골 여러 번 잡았는데, 페노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페노션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페노션 들고 있는 현금 가지고 하름그룹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야, 이거를 들고 있는 현금 가지고 HMM 대출 받아가지고 때려봐가지고 HM 돈 빼먹으려고 했던 게 하림그룹인데, 시부레 거 이거 주주환원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회사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밸류업이라고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건 나 진짜 이건 이해 안 되더라. 에코프로 HN. 그 배당 성향은 좋네. 에코프로 HN. 와, 배당 성향은 좋구나. 쏘리. 에코프로 HN이 그래도 배당 좀 많이 주네? 배당 성향만 놓고 보면 들어간 이유가 있긴 있네요. 네. 자꾸 색안경이 껴지는 거지. 제가 LNC 바이오 여기 뭐 안 되냐? 잠깐만. 이건 아까 못 봤는데. 뭐 안 되냐? 뭐 하는 애야, 이건? 4천억짜리인데. 뇌가료 네트를 활용한 제약사업,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CRO. 원래 이름 뭐였지, 이거? 전형적인 차트만 놓고 보면 약간 이거 진단키트 느낌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보시면은 이게 뭐 골프존이라든지, K카라든지, 자연 소비재 쪽은 다 이해가 돼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코웨이도 넷마블 인수하고 배당이 좀 깎였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니까. 뭐 배당 한 3% 정도씩 나오는 애들이고, SL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은, 여긴 대충 오케이. 여긴 대충 오케이. 그리고 지금 논란이 많은 쪽이 여기에요. 논란이 겁나 많은 쪽이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왜 지금 KB가 없냐, 이거예요. 그쵸. KB랑 JB금융이랑,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왜 없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중을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열어봤거든. 다 확인을 해봤어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KB금융이 시외에서 빠졌어요. 오늘 시외에서 또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밸류 못 들어갔다고 훅 내려왔다가 시외에서 또 이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얘들이 지금 보면은 ROE랑 PBR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했다 그래서 ROE랑 PBR을 기준으로, 그럼 ROE랑 PBR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보시면은 ROE가 높아야 되고 PBR이 높아야 돼.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PBR이 전체 산업군 내 50%가 돼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아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신한지주랑 우리금융지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한지주의 지금 ROE가 0.52입니다. 여기 0.52. 신한지주 ROE가 0.52. 그리고는 하나금융지주랑 KB금융의 ROE가 있는데, KB금융의 ROE는 0.54예요. 내가 이걸 여기만 확대해서 보여줄게. 지금 이게 KB가 0.54고요. 요게 신한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신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신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한은 밸류업 공시를 했다. KB는 안 하지 않았냐. 우리은행도 지금 밸류업 공시를 했다. 그러니까 KB는 지금 밸류업 공시를 안 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공시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PBR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KB가 신한보다 높고, ROE를 기준으로 보면 0.01 차이예요. 신한이랑 KB야. 뭐가 문제지? PBR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PBR은 KB가 신한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야. KB 너네 밸류 공시 안 했잖아.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섹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섹터별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굳이 이럴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 자체의 기준 자체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밸류업에 최선두에 있는 게 KB랑 신한이랑 둘이서 누가 많이 자사주 소각을 하냐, 누가 많이 배당을 많이 주냐 그러면서 KB랑 신한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KB가 안 들어가? 아니, 포스코 DX나 지금 경영권 승계 이슈 있는 이런 기업들,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거 빼고 KB 넣는 게 어렵나? SKT도 없어요. SKT는 무려 지금 그러니까 SKT는 무려 70%예요. 70%.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배당 성향이 제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리츠 빼면 SKT가 제일 높아 지금. 근데 보면은 SK텔레콤 지금 배당 성향 70%거든? 여기서 뭘 더 늘리라고, 어떻게 늘리라고? 얘가 근데 밸류업에 안 들어가 있어? 왜? 뭐 때문에? 얘 넣으면은 주가가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 아까 말했잖아, 엑셀 노름이라고. 6플러스 이런 거 보면은
주가 처참해요 지금. U 플러스 보면 주가 빠졌잖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엑셀을 돌려봤는데 아 얘는 넣으면 안 되겠구나야. 그러니 엑셀 노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 이 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로 밸류업 관련된 애들 딱 넣고 돌려보면은 숫자 안 나오거든. 그 금융 10월달 4분기 발표한대요. 키키육. 그래서 정답은 외국인 보유가 높아서. 아 외국인 보유가 높아서 그것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긴 한데 신한은 아예 대주주 자본 일본 자본이잖아. 신한지주는. KB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데이터들 쭉 400개 기업이라고 하는 400개 기업 놓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인데 이거예요. 시총 400개 뽑아놓고 걔들 PER, PBR 뭐 이런 거 다 뽑아놓고 난 뒤에 벤치마크는 돌려본 걸까요? 궁금하네요. 벤치마크 돌려는 봤어요.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벤치마크를 돌려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밸류업 인덱스 자체가. 기준도 그렇고 이게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이게 기업 공부 좀 해보는 사람들, 재무제표 좀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될 애들이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애들이 들어가 있어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보시면은 이게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우리 슈치면서 하우로 웃어봐요 두 번째. 밸류업에 들어갈 기업이 없어서 넣어봤어요 세 번째. 우리 축구 거짓말 쳐서 미안해요. 그래도 제 낯짝이 두꺼워서 있을래요? 예.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도 보시면은 많아요. 근데 이거 포스코홀딩스 왜 없어? 포스코홀딩스 어디 갔어 여기서? 저는 보면서 포월 없잖아. 포월 소재지 않나? 포월 어디 갔어 지금? 포스코 DX는 들어가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 있는 게 왜 포스코홀딩스는 왜 없어? 그러니까 보면서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어디 갔어 여기서? 그리고 콜마 BNH 이런 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손절까지 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면은 얘 주가가 박살난 이유가 이걸 밸류업이라고 지금 넣는다고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무슨 기준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S-오일이나 뭐 숲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배당을 꽤 합니다.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맞고 숲도 지금 배당 아프리카 TV 애들도 배당이 10%대요 10%대 이거 늘려야 돼. 그러니까 혹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너네들 밸류업 공시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 밸류업 인덱스를 보면서 해석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1번 우리가 너네들 픽했으니까 밸류업 공시를 하라 요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그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저 리스트 쭉 나오고 난 뒤에 딱 시장에서 딱 보고 그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 뭔가 수상한 목록이 있다. 얘는 왜 들어갔냐? 요런 얘기도 해요. 왜 이 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지? 왜 이 기업들이 여기 굳이 포함되어 있지?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 요거 한국거래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엑셀로 장난이란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 한국거래소에 있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거래소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주식쟁이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기준에서 바라보는 밸류업에 대한 컨셉과 발표되는 데이터가 다른 이유가 야 이거 엑셀로 돌리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가 목표값을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한 엑셀을 돌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선정된 거 아닌가? 요런 부분이 조금 보면서 뭐지 싶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이거 형 한마디로 일본에서 지진나서 자국민 구출하는데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 일본인 데려오고 오히려 한국인인데 이국적으로 잘생기고 그와 한국인은 꺼지라한 이상한 상황인 거지. 뭐라고?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개판소. 그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빙이 형이 얘기하시는데 상속세 돌려려면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저기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흥행 실패예요. 이거는 흥행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급 기대에 대해서 밸류업이 이제 정부가 많이 미는 거고 하고 많이 언급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제대로 KLX가 이걸 선정해서 뽑아서 발표를 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수급 기대감이 있으면은 그럼 연말 이쪽에 랠리라도 나올 수 있지. 굳이 여기를 왜 사요라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걸 정말 밸류업이라고 믿고 투자하기에도 과거 벤치마크만 놓고 투자하기에는 그냥 코스피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선택과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이거 흥행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연초부터 밸류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 밸류업에 대해서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 이슈를 잡고 이제 이쪽에서 드리븐을 많이 걸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지금 이게 제일 불만족스러운 거는 정부가 이만큼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이만큼 많이 이슈가 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좀 물음표인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시끄러웠고, 그리고는 이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혹은 뭔가 정부나 당국의 의지가 드러날 수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기대값이 있잖아요. 투자자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결과물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흥행은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급적으로 물음표하다. 아까 전에 누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한다라는 것도 불만족스럽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밸류업 인덱스가 오히려 발표되고 나니까 그냥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했다가 그 기대를 시장의 기대보다 더 이렇게 더 잘 발표해줘 버리면서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시장 빠지면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뭐 들어줄게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은데, 시장은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믿을 놈 하나 없고, 그나마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꼬셔야 되는 미션이었으니까, 특히 밸류업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혹할 만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 기업 리스트를 보고 외국인들이 여기에다가 큰 돈을 태울까? 과연?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리스트를 보고 큰 돈을 태워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ETF가 출시가 되더라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나마 KRX 쪽에서 좀 균형 좀 잡고 이렇게 좀 밀어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엑셀 노름이었다라는 게 요 밸류업에 대해서 아쉬움 정도입니다.